문제 4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세요. 문제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입력 시 유의사항 한번 검토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저교의 입력은 생략한다. 조금 삐딱삐딱하네요. 네, 괜찮죠? 자, 저교 입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약되어 있는 시험 시간 중에 저교 입력까지 신경 쓰다 보면은 시간이 차일피일 지나가서 시간 안에 다 문제풀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저교 입력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지만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건 내가 안 볼 거야. 채점하지 않을 거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교 입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가세는 보지 않겠다. 부가세에 대한 개념은 이 문항에서는 보지 않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명은 반드시 기등록되어 있는, 자, 기등록되어 있는이라고 되어 있죠. 기 무슨 뜻이에요? 네, 맞아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찾는 거래처 명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등록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와 이렇게 등록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왜?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채권 채무, 채권 뭐예요? 받을 돈, 채무 뭐예요? 예, 줄 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줄 돈, 받을 돈은 누구한테 받을 건지 누구한테 줄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를 등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 명을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한다. 네, 그래서 문항에서 시키는 거, 예, 원하는 거, 출제위원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계정 과목이 내가 원하는 계정 과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들고 저 원하는 계정 과목 땡땡땡이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되는 계정 과목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신규로 등록하셔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네,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입력 시 유의사항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 시 유의사항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7월 19일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2만 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다. 자,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많다면 장부가 작은 거네요.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실제 현금이 많고 장부상 현금이 작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현금을 줄일 수가 없어요. 네, 장부를 늘려줘야 되겠죠. 이거. 네, 장부를 늘려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2만 원만큼. 근데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에라 모르겠다. 현금이 지금 너무 많아.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일반 전표, 전표 입력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선택하셔서 7월 19일. 자, 7월 19일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거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일반 전표 입력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자, 먼저 구분란에서 내가 현금 전표를 발행할 건지 아니면 대체 전표를 발행할 건지 또 현금 전표도 출금 전표를 발행할 건지 아니면 입금 전표를 발행할 건지 네, 에 따라서 구분값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대체전표의 차변, 4번은 대체전표의 대변. 자, 결산할 때는 결차, 결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장부상연금을 늘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입금전표 사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 원인을 모르니까 기중이고요. 그래서 이거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 과까지 치시면 계정 과목을 검색해 주죠. 또는 위에 상단에 코드 도움 버튼 있어요. 요거 눌러도 계정 과목 코드 도움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검색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빠르게 입력하실 때는 그냥 계정 과목 코드 칸에서 현금 과까지 치시고 엔터 하시면 현금 과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만약에 거래처가 필요한 계정 과목이다. 즉 줄돈 받을 돈 채권 채무 계정이다. 그러면 거래처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아니니까 넘어가시는 거고요. 적요도 역시 입력은 생략해라 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대변에 2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해서 문제 1번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문제 4번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7월 23일 서동문구로부터 받은 상품 매입 견적서에 대해서 계약금으로 견적 합계 금액의 10%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서동문구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계약금은 우리가 선급금, 선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급한 쪽은 선급금, 받은 쪽은 선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체하고 있으니까 양쪽 모두 보통예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견적서를 보시면 공급자는 서동문구, 그래서 거래처는 서동문구를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유효기간은 견적 유효기간은 발행 후 7일 이렇게 되어 있고 납기는 30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제 방법은 현금 결제, 송금하시고 전화 주시면 쪼글쪼글 나와 있습니다. 자, 운반비는 별도고요. 근데 아직 계약금을 주고받은 이 거래는 운반비랑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계약금을 지급했다. 보통예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했다. 요게 이 문제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선급금이라는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가에게 견적 합계금액의 10%잖아요. 합계금액의 10%이기 때문에 자, 금액 400만 원인데 그러면 부가세까지 440만 원 아닌가요? 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 문제는 일반 전표 우리 입력시 유의사항 읽어봤죠. 거기서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견적 합계금액 즉 400만 원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7월 23일 선택해 주시고요. 차변에 그러니까 구분값은 3을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계정 과목은 선급금, 선급, 엔터. 선급금 찾아서 요거는 채권 채무 계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거래처는 서동 문구, 서동 엔터, 서동 문구 찾으시고요. 적요 입력은 생략할 거고요. 금액은 합계 금액의 10%니까 400만 원의 10%인 4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서동문구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그랬으니까 대변, 즉 이번에는 구분값 4번 선택해서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대변은 보통예금, 보통
엔터 또는 코드 번호 103번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은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가 사실은 필요한 계정인데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채권 채무랑 관련된 계정 과목만 거래처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은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거래처를 입력하세요. 거래처를 관리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거래처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키, 우측 화살표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거래처 이름이, 거래처 명이 복사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였습니다. 문제 4번에 3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25일 당사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인근 KTBC 방송사에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래서 받은 영수증이네요. 자, 이 문제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지급하고 받은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영업과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한 이 거래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출금전표 사용하시면 되겠죠. 또는 대체전표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계정 과목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계정, 그리고 수재민 돕기 기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기부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지요.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7월 25일 전표를 열어주시고요. 구분값은 1번 출금 전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출금 전표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대변에 현금이 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대 계정 과목 하나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기부금, 기부 엔터 또는 코드값 95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지요.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거래처와 적요 입력은 생략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금액은 30만원, 300 플러스 엔터. 자, 그래서 문제 3번 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 문제 4번에 4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8월 9일 당사는 사업 확장과 판매 촉진에 관련된 자문을 개인인 김창혜에게 받고 자문료 500만원 중 원천징수세 16만 5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483만 5천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단, 당사는 자문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다. 이미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다 알려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할 거 없이 이 자문료를 모두 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여 주면서 직원들 급여를 주면서 소득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4대 보험료 이런 거 떼고 주죠. 그럴 때 사용했던 계정 과목 기억나시나요? 네, 예수금이에요. 네, 이것도 역시 원천징수세액이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처럼 원천징수라고 하는 건 어떤 소득을 누군가한테 지급하면서 그 소득이 발생한 원천에서 세금을 징수한다. 그래서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부가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할 거고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계정도 사용해야 되겠죠. 회계 처리해 볼게요. 자, 일반전표 날짜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8월 9일. 먼저 차변봉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분값 3번의 차변, 수수료 비용, 수수 엔터. 자, 수수료 비용은 여러 개의 계정 과목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사용하는 수수료 비용은요, 800번대 수수료 비용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831번. 자, 또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수료였을 때는 900번대 수수료로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사용하는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은요, 831번 수수료 비용과 984번 수수료 비용 두 개의 계정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영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831번 수수료 비용,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900번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자, 본 문제는 사업 확장과 판매 촉진과 관련된 수수료니까 당연히 831번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확인하시고 금액은 총액을 써주시는 거예요. 원천징수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총 금액인 500만 원, 500만 원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반드시 총액으로, 총액주의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500만 원. 그리고 대변, 구분값 4번 선택해서 대변 분개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 처리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예수 엔터. 예수금 찾아서 역시 거래처와 적요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6만 5천 원 입력해 주시고요. 또 대변에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또는 103번 보통예금이라고 했지요. 보통 엔터. 보통예금 찾아서 103번의 보통예금 483만 5천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문제풀이였습니다. 문제 4번에 5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8월 16일 판매용 복사기 구입과 관련하여 태평사무에게 지급하지 못한 외상매입금 중 100만 원을 다른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판매용 복사기 구입과 관련하여 니까 판매용 복사기면 우리 회사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하지 못한 외상매입금, 상품을 구입하고 지급하지 못했던 외상매입금이니까 자, 외상매입금을 다른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 그럼 다른 거래처가 우리한테 주었다 이런 말이겠죠? 자,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통화 대용증권이니까 현금으로 회계 처리했었겠죠? 즉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출금전표로 처리하셔도 무관하시겠죠. 자, 입력해 볼게요. 8월 16일 날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역시 출금전표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은 외상 엔터. 외상매입금 찾아서 엔터. 그런데 외상매입금은 채무계정이니까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태평사무에게 지급하지 못한 이니까 거래처는 태평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평 엔터, 태평사무 찾아서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100만 원, 1 플러스 엔터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문제 5번이었습니다. 문제 4번에 6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8월 29일
판매 매장에서 일하는 판매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자, 판매 직원들 식사, 자,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지출하게 되면 복지를 위해서 쓴 돈이니까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현금 영수증은 적격 증빙입니다. 그래서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이 초과가 되면 반드시 적격 증빙 수취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적격 증빙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미 배웠을 거예요. 자, 전표관리라는 능력 단위에서 우리가 이미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네, 현금 영수증, 그리고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것들이 정규 증명 서류다 라고 아마도 전표관리라는 능력 단위를 학습하시면서 학습을 하셨을 거고요. 이렇게 거래 금액이 3만 원이 초과가 되면 정규 증명 서류인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셔야 정규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를 부과되지 않고 가산세 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수취해야 되는 증명 서류를 우리는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우리 회사에서 기업들이 현금 영수증을 받으실 때는요, 반드시 지출 증빙용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일반 개인들이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수취하는 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판매 직원들 식사를 하고 현금 지출했으니까 복리후생비로 45,000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해 볼게요. 8월 29일 역시 현금 나갔으니까 출금 전표 복리후생비 복리 엔터. 우리는 800번대 복리후생비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800번대 복리후생비 선택하시고요. 거래처 적요 모두 생략하시고 금액은 얼마였죠? 네, 4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금액 45,000원 입력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문제 6번이었습니다. 문제 4번에 7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4일 상품 30만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단 당좌예금 잔액은 10만원이었고 국민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 한도는 50만원이다. 자,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당좌예금에 대한 회계 기준을 배웠을 거예요. 자,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예금 계좌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부도수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거래 은행도 조금 리스크가 발생하고요. 우리 회사도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당좌 차월 계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 이때 담보라든지 아니면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해서 맡기고 예치를 하고 당좌 차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도까지는 당좌예금 잔고가 제로였어도 수표를 초과해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당좌 차월 한도액만큼만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부도 없이 지급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당좌 차월이 발생하게 되면 통장은 제로 베이스에서 마이너스 베이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빌리는 거죠. 그래서 차입금이라든지 당좌 차월이라든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30만원 매입을 했는데 당좌예금 잔액은 10만원밖에 없어요.
20만 원이 부족하겠죠. 10만 원은 당좌 예금으로 감소시켜 주고요. 20만 원은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아니면 당좌 차월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지금 7번 문제처럼 당좌 차월로 처리해라,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해라 이런 말이 없을 때는 그냥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굳이 당좌 차월 이계정제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당좌 차월로 처리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당좌 차월이래요.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당좌 차월이라든지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회계 처리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11월 14일이고요. 상품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146번에 상품 선택해 주시고요. 거래처 적용 모두 생략하시고 3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 우리 회사 당좌예금 잔액인 10만원은 당좌예금으로, 그래서 당좌 엔터 102번 당좌예금 선택해서 10만원 처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20만원은 또 대변에 단기 차입금 단기 엔터, 단기 차입금 찾아서 엔터. 자, 이때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할 때는 거래처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은행 거래처에 국민 엔터, 국민은행 선택하시고 2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또는 단기 차입금 대신 당좌 차월, 자, 그때도 국민은행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겠죠. 문제 7번이었습니다. 문제 4번에 8번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8번 12월 21일 청암상사에서 9월 22일 차입한 단기 차입금 1000만원에 대하여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이자 30만원과 함께 전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빌린 돈 단기 차입금과 이자를 지급한 거래죠. 자,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12월, 다시 12월, 다시요. 자, 다시 12월 21일이고요. 단기 차입금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죠. 그래서 대변에 있던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되는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기 차입금이니까 구분값 3번 차변 선택해 주시고요. 차변에 단기 엔터, 단기 차입금 찾아서 엔터. 채무 계정이니까 거래처 있어야 되겠죠. 청암상사에서 9월 22일 날 차입한이라고 했으니까 거래처는 청암. 청암 엔터. 청암상사 찾아서 엔터. 적요는 생략하시고요. 금액은 차변에 1000만원 1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이자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또 차변에 지급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니까 이자 엔터. 이자 비용 찾아서 거래처 적요는 생략하시면 되겠죠. 화살표 방향키로 이동하시고요. 금액은 30만원 엔터. 자, 모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보통 엔터. 103번 보통예금 찾아서 엔터. 거래처는 별도로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니까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금액은 103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지요. 문제 8번이었습니다.